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값 그리고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 서울 아파트값 반등, 국정 지지도 집값에 달렸다.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 어디 거 쓰고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물론 다른 곳을 써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완전 다르진 않아요. 근데 114나 아니면 국민은행이나 실거래가를 치면은 아파트는 그렇게 하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면은 매물이 더 많이 나와 있고 마지막 거래가보다 호가가 쌓이고 있고 잘 안 팔리고 전세가 안 나가고 다 팩트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런데 데이터는 또 데이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씨가 말랐어요. 정말 한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한 4분의 1 토막은 기본적으로 난 것 같아요. 3분의 1 이하. 예전에 3분의 1이 안 돼요. 전세 월세까지 따지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통계가 덜 맞아요. 통계가 많이 맞으려면은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창을 보면 호가가 시세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격이 시장가에 바로 팔리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더 안 되는 시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실제로 좋은데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쁘다는 개념이 옛날이랑 좀 달라요. 가격이 빠지면서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가 안 돼요.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전세 놓고 싶은 사람도 못 놓고 그리고 이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안 움직이려 그래요. 또 갱신권을 필두로 잘 안 움직입니다. 요게 지금 현장에 나가면 제가 얘기한 그대로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강남 4구라던가 분당이라던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곳들은 좀 일찍 회복을 했지만 회복해봤자 상승률이 이렇게 찌부됐다가 좀 늘어난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는 매주 한 0.1%? 저는 원래 0.08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08씩 오르면 1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4% 정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데 0.08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0.1%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잘 못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빠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제 말은 이 기사랑은 다르다고요. 이 기사는 한국 부동산원을 쓰는 자료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파트값 잡혔다가 새 정부 때문에 올라간다. 아파트값 잡혔다가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다. 일기 신도시가 주도한다. 강남 3구랑 그리고 뭐 일산 신도시가 견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 서울 아파트값 반등? 자, 여러분,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 지금 새 정부에 기대를 해서 서울 아파트를 막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계세요. 왜냐면 전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지금 새 정부에 별 기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 정부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좀 나아지겠지 이 정도 생각이지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개발이 되고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시장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급급한 거지 기대감 따위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집값에 달렸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지금 퍼나르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인수위나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못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모토는 시장의 정상화였죠. 시장의 정상화는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규제를 다 풀어야 돼요. 했던 규제를 다 푸는 건 뭐예요? 다주택자들에게 묶어놨던 자물쇠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와 연관을 지어 놓으면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을 보시면서 지금 정치적인 컨트롤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기사가 많은 걸 반영하고 있어요. 새 정부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 반등 동의할 수 없고요. 국정 지지도 집값에 달렸다. 이거 인정하면서도 이걸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직 바뀌기 전에 여당이 발언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시장 파악에 대해서 어떤 신문기사나 뉴스만 보고 파악이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보시거나 전화를 돌려보세요. 일단 부동산에 전화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 소리 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KB나 실거래가를 보시면 많이 빠졌느냐?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사를 보면은 몇 억이 빠졌다는 매물만 보셔서 그렇지 강남 3구는 신고가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찍었어요. 다만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거래량 때문에 그 진폭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 비싼 아파트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또 한강에 보일수록 로얄 등 로얄층에 비해서 비로얄층이 가격이 훨씬 더 싸요. 몇 억 차이가 나는데 이 몇 억 차이가 사람들 눈에는 오르고 내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외곽, 서울 외곽이나 인천이나 경기도권은 꺾였어요.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꺾였고 전세도 내려갔어요. 전세도 급등후에 내려갔고 매매도 급등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대출을 중지시켰었고 각종 규제를 했었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됐고 그리고 갱신권도 많이 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겹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서울도 별로 좋지 않아요. 강남 3구랑 뭐 어디가 지금 뭐 용산이 신고가를 찍는다 그러니까 가면은 옛날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서로 사겠다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거래량이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 저 심할 때 있잖아요. 광명시나 아니면 상록수역 발표 났을 때 가면은 부동산 앞에 줄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3명, 4명씩 대기하고 있었어요. 물건 나오면 계약하겠다고. 그럼 계약이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그럼 시세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기대 심리와 어떤 유동성이 섞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살 수 있는 분이 자고자고 하다가 없는 매물에 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지별로 지역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편차가 굉장히 큰데 계속 시세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달은 올라 보이고 이달은 내려 보이고 저 단지는 올라 보이고 이 단지는 내려 보이고 근데 그 안에 동이 어떤 동인지 층이 몇 층인지 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새가 껴있는 건지 새가 껴있다면 3중 가격 중에 어딘지 입주는 가능한지 인테리어 기간은 주는 건지에 따라서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개별성이 강하고 그래프만 가지고는 파악이 어려운 시장에 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면서 대출이 풀려 있고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고 팔 사람 팔고 깎을 사람 깎고 이런 시장이 오면은 정리정돈이 되는데 지금 그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새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돈을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이 집값을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지금 새로 들어올 정부의 지지율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으면은 새 정부는 집값을 제대로 못 잡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못 잡죠? 단기적인 상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인정을 해요. 좋든 싫든 거기에 투기꾼들은 믿겠지만 서울에 이제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건 다 동의를 했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좀 풀고 사업이 원활하게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데미지 컨트롤을 못하면 뒤에 안정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든지 이 뭔가 좀 진통을 겪어야 뒤에 뭐가 온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은 여러분 넘어지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넘어지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국민들을 자전거에 태웠어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갈라 그러니까 너 나 넘어뜨리면 너랑 안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게 하려면 넘어뜨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넘어지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은 모두 이도저도 안 돼요. 계속 모두가 단기간적인 거 그리고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지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볼 겁니다. 그러면 규제도 마음껏 못 풀 건데 지금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하겠다. 근데 1년 후까지 다 했다가 1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단서를 붙이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 또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왔죠.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데 또 종부세 얘기가 없고 양도세는 또 별도로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만 내놓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 법인이라든가 나머지 내용은 또 놓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하나 건들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속도 조절하고 신중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은 또 폐지를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어떤 궁극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더더욱 지켜보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이 그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 생각 들어요. 이 제목을 보면 딱 열면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무조건 들어요. 전 이제. 그럼 역시나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남들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만큼 기대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야만 하는 사람만 겨우겨우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집값에 달렸다는 게 왜 기사로 다뤄져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할 몫인데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시장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투표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 지지도가 집값에 달렸다는 표현은 옳지도 않아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죠. 국정 지지도는 시장이 얼마나 정상화됐는지에 따라 달렸다가 되는데 집값이 아니죠.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매모호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표현했을 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도 이런 기사를 볼 때 제가 보는 시야를 좀 같이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